명사의 서가를 찾아가 한 권의 책을 꺼내봅니다. 안녕하세요. 명사가 읽어주는 한 권의 책, 아나운서 윤지영입니다. 자녀를 둔 부모님이라면 교육에 정말 관심이 많으실 거예요. 자동차왕 헨리 포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1달러를 주고 산 책 한 권이 어린아이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다. 그 책을 읽은 아이는 리더십을 잘 개발할 기회를 갖게 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더 잘하게 될 것이다. 욕심 같아서는 뭐든 다 해주고 싶은 우리 아이들에게 과연 어떤 교육이 진정한 교육일지 정말 궁금해집니다. 이번 주 명사가 읽어주는 한 권의 책에서는요. 행복한 교육을 꿈꾸는 글로벌 교육 투자가 에듀베리 교육연구소의 조우석 소장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교육 얘기가 나오면요 정말 할 말이 많아요. 관심도 많고요. 네. 그리고 좀 자녀를 뭐 한 명 뒀던 두 명 뒀던 좀 상관은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정말 관심이 많으면서 여러 가지 부딪히는 게 또 이 한국의 교육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아마 더 많이 잘 아실 텐데요. 어떻게 좀 인사를 좀 먼저 해주시죠. 저희 청취자 여러분께요. 저는 꿈꾸는 교육 투자가 조우석이라고 합니다. 저를 꿈꾸는 교육 투자가라고 소개하는 이유는요. 저는 투자 중에서 최고의 투자는 사람에게 투자하는 교육이라고 믿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그리고 또 나아가서 세계에서 교육의 방향이 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지혜로운 교육 콘텐츠를 생산하고 보급하는 그런 교육 투자가로서의 역할을 하고 싶어하는 네. 조우석 소장입니다. 정말 말씀을 잘 해주셨어요. 요즘은 정말 글로벌이라서 뭐 그렇잖아요. 아이들을 하다못해 방학 때마다 꼭 뭐 거기 무슨 친지나 어떤 연관이 없더라도 외국에 우리 아이 뭐 영어 연수라도 보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꽤 많거든요. 네, 정말. 그러고 보면은 이제 그 교육이라는 게 우리나라 안에서만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하다못해 무슨 싱가포르 수학이 좋다더라, 뭐 어쨌다더라 이러면요 세계의 추세를 따라가는 부모님들도 정말 많아요. 저 그럴 때 되면은 막 이거 가슴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거든요. 그렇죠. 나만 뒤지는 것 같고. 네, 이 교육이라는 것도 이제는 글로벌로 가야 되지 않나. 이 한국에서도 그런 생각이 됩니다. 네. 제가 잠깐 이제 먼저 인사를 부탁드리고 이제 소개를 해드리려고 기다렸는데요. 조우석 소장님은 정말 이 세계 최고의 리더십 교육기관으로 손꼽히는 하버드 케네디 스쿨에 입학 사정위원을 역임하셨고요. 힘을 줘야 돼. 포항공대 창의 인재 선발 입학 사정 프로세스 개발 및 서울대학교 SAM 그러니까 뭐 쌤이라고 하죠. 청소년 멘토링 프로그램 선임 자문위원 등 정말 다양한 교육 영역에서 활동하고 계십니다. 현재 이 에듀베리 교육연구소 소장이라고 하셨는데요. 그 에듀베리 교육연구소 특별히 하는 게 있다면 어떤 걸까요? 먼저 에듀베리의 뜻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네. 제가 만들어내 놓는데요. Education 플러스 스트로베리, 블루베리 할 때 그 열매라는 뜻이에요. 발음이 아주 그렇죠. 그래서 네. 그 베리란 열매로 이 네. 대한민국 땅에 한 알이라도 혹은 한 톨이라도 작은 열매를 의미하거든요. 베리가 네. 정말 신선하고 정말 새로운 꿈과 비전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교육 콘텐츠를 만들어서 확산시키는 네. 그런 기관의 역할을 하고 싶어서 이름을 네. 에듀베리라고 정한 기관입니다. 네. 그리고 사실 목소리를 듣고는 이제 조금 감을 잡으셨을 텐데 상당히 젊으세요. 동안으로 젊다기보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리시다 그러면 너무 신뢰가 되겠고요. 얼마 전에 신혼여행을 다녀오셨다고요. 제가 EBS까지 소문난 지는 잘 몰랐는데요. 네, 얼마 전에 잘 다녀왔습니다. 네, 뭐 특별히 저기 얘기가 있어서 아마 이게 원고에 조금 있는 것 같은데 좀 소개해 주시죠. 아니요, 특별한 분과 혹시 결혼을 하셨나요? 저희 결혼은 저희가 정말 존경하던 저희 선생님이 계셨어요. 네. 그러니까 뭐 아마 아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그 모래시계라는 유명한 드라마의 실존 인물이세요. 저희 선생님께서 제가 10년 동안 선생님께 이제 독서나 이런 걸 배워왔는데 네. 선생님의 이제 소개로 제가 만나서 좋은 인연으로 열매 맺어졌습니다. 네, 그 얘기는 뭐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이분이 사실은 뭐라 그럴까 그야말로 짜여진 그 계획된 교육에 의해서 잘하신 분이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시죠? 저 말씀하시나요? 네. 저도 어머니의 전형적인 한국 어머님의 네. 교육 아래서 성장을 하면서 자라오면서 네.
한쪽에 생각을 했죠. 알겠습니다. 아마 지금 이 얘기를 듣고 '아 왜 이런 얘기를 하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저희가 이제 쭉 이제 책 얘기를 하면서 이어가도록 하고요. 자 오늘 책 좀 소개해 주시죠. 오늘 어떤 책 가져오셨죠? 오늘은 꿈을 이루는 6일간의 수업이라는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네. 이 책은 우리 청소년들이 그리고 학부모님들이 우리 학생들의 꿈을 행복하게 이루어가는 꿈의 현실화 기법을 다룬 청소년 자기계발서이자 학습서인데요. 제가 하버드에서 공부하기 전에 매주 토요일마다 직접 학생들을 가르쳤던 내용들이 여기 안에 담겨 있습니다. 아 예. 대한민국에서 제가 교육을 받으면서 겪었던 마음고생, 또 음. 시행착오, 아픔들을 우리 다음 세대에게는 물려주지 않겠다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는 책인데요. 아 네. 이런 마음이 잘 전달되었는지 청소년들뿐만 아니라 함께 읽으신 학부모님들, 선생님들의 많은 공감을 얻어서 네. 분야 베스트셀러 1위뿐만 아니라 스테디셀러, 탑셀러가 되어서 네. 학교 도서관에도 많이 보급되어 있는 책입니다. 아 그래요. 그리고 또 한 권이 있죠. 그 다음 책은 음. 꿈을 이루는 6일간의 수업을 보시면 이 책에 나오는 비밀 다이어리가 있어요. 비밀 수첩인데 많은 독자분들이 여기에 대한 관심을 보이셔서요. 네. 그 내용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행운 사용법이라는 책입니다. 네. 자 그럼 첫 번째 낭독은 어디에 해당하는 내용인가요? 네, 첫 번째 낭독은 네. 우리의 감정에 관한 네. 내용을 대해서 이제 네. 다룬 내용인데요. 네. 특히 욕심과 긴장을 없애는 법이라는 네. 내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먼저 한원 출판사에서 출판된 조우석 소장님이 직접 쓰신 책입니다. 꿈을 이루는 6일간의 수업이요. 자 그럼 첫 번째 낭독 들어보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형이 말했다. 우리 마음속의 감정은 이야기 속의 사과와 같아. 무시하고 부딪히면 자꾸 부풀어 오르고 어루만지고 다독이면 금세 작아져. 그게 바로 감정의 비밀이야. 나는 고개를 갸웃거렸다. 그런데 감정을 어떻게 어루만져요?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 순간 내 머릿속에 커다란 공기덩어리를 토닥거리고 있는 내 모습이 떠올랐다. 싱긋 웃고 있는데 형이 말했다. 감정을 어루만진다는 건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는 걸 말해. 감정이 떠오르면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주는 거지. 그래, 난 어떤 감정이든 느낄 수 있어. 내 안에 있는 감정을 소중히 여길 거야. 참거나 무시하지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해줄 거야. 감정아, 실컷 이야기해보렴. 내가 곁에서 조용히 들어줄 테니까 하고 말이야. 형은 자신의 낡은 수첩을 펼쳤다. 이걸 한번 봐. 수첩을 들여다보니 이런 말이 적혀 있었다. 인간의 감정에는 법칙이 있다. 인정이나 공감을 받지 못하면 감정은 변하지 않고 그 상태에 머물러 버린다. 반대로 감정을 인정하고 소중히 여기면 저절로 좋은 상태로 변화한다. 내가 다 읽었을 때쯤 형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유명한 심리학자 유진 젠들린의 말이야. 난 감정의 법칙을 알게 된 후부터 화가 나도 억지로 참지 않게 됐어. 그 대신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하지. 지금 화가 많이 났구나. 맞다. 그럴 만도 해. 화를 내도 괜찮아. 그건 나쁜 게 아니니까. 이렇게 말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기분이 좋아지곤 해. 네, 이 책 안에서 보면은 너무 공감이 가요. 이 짧은 부분이기는 하지만 정말로 인정해주지 않으면은요 화가 나거든요. 더 네. 쉽게 얘기하면요. 그리고 이 공부에 관한 얘기 뭐 잠깐 연계를 시키면요. 어릴 때 제가 갑자기 그 12살 차이 나는 동생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뭔지 모르는 이게 불편함 때문에 자꾸 부모님하고 부딪히는 거예요. 근데 그렇죠. 그걸 좀 나를 인정해주고 껴안아주는 그 한마디면 모든 게 풀릴 텐데 이 맞습니다. 감정 때문에 공부를 할 이런 마음의 여유가 없는 거예요. 시간이 맞습니다. 아니라. 정말이요. 상당히 그때 방황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맞습니다. 그다음부터는 감정 컨트롤이라는 거에 대해서 그때 기억을 자꾸 떠올리게 돼요. 어린 시절이지만은. 맞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좀 이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뭐가 됐든 간에요. 정말 네. 그렇습니다. 특히 한국 교육적 현실들이 경쟁에서 뒤지면 안 되는 두려움, 불안, 초조함으로 많이 학생들의 마음이 네. 휘둘리기 때문에 정말 그 자신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음. 안아주는 네. 그러한 지혜로운 기술이 되게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네, 감정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안아주는데 좋은 말씀이신데요. 이 내 스스로 감정을 어루만지고 다독인다는 것이 공부하는데도 분명히 도움을 주죠.
그럼요. 그 현대인들은 주로 우리 능력에 이성적 능력에 초점을 맞춰보는 경향이 강한 것 같은데요. 네. 제 경험에 비추어 보면 우리 감정을 잘 이해하고 보듬어 안는 법을 아는 것이 우리의 잠재력과 능력을 극대화하는데 어떤 면에서는 이성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추세가 반영이 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요. 과거와 달리 어떤 지적 능력을 강조하는 IQ보다 음. EQ나 감정 코칭과 같은 이런 내용들이 많이 주목을 받고 있고요. 네. 심리학의 대세도 긍정의 심리학을 넘어 네. 이쪽으로 이동하고 있는 것 같아요. 긍정의 심리학? 그럼 이건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되는 이름을 붙이면요? 긍정의 심리학을 쉽게 얘기하시면 얘기해 보자면은 행복학이라고요. 네. 하버드 대학에서 제가 공부를 하고 음. 있을 때 오히려 제가 알기로는 마이클 샌델 교수의 정의란 무엇인가 보다 네. 더 많은 인기가 있었던 음. 수업이었는데요. 네. 긍정의 심리학이 기존의 심리학이 인간의 부정적 측면에 초점을 많이 맞췄다면 네네. 긍정적 심리학은 이미 최고의 성취를 한 사람들이 어떠한 특성들을 가졌는지 그들의 네. 긍정적 면을 어떻게 이루어내고 성취했는지에 초점을 맞추는 그리고 심리학이라고 이 보죠. 감정을 좀 이렇게 어루만지는 건 또 뭐라고 특별히 이름을 좀 그러니까 보통 이제 뭐 마인드 컨트롤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는 것 조금 다른 같아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도 그렇습니다. 네. 왜냐하면 어떤 연관이 있는 면도 분명히 있겠지만요. 네. 개인적으로 경험에 비춰오면 네. 저는 제 마인드는 컨트롤이 잘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네, 저도요. 정말 아무리 컨트롤하려고 그러면 더 날뛰는 것 같아요. 더 화나고 네, 그러다 보면 맞아요. 이게 이제 그 현실과 나를 비춰봤을 때 이게 좀 내가 지금 이성적이야 뭐 이제 이런 그렇죠. 생각을 하죠. 그거야말로 컨트롤이라면 좀 뭔가 안아주기를 바라는 오히려요. 그래서 인정받고 넘어가면 그 하나의 해소가 되는 거죠. 그럼요. 이걸 뭐라고 이름을 붙이면 이 좋을까요? 감정에 그냥 네. 보듬어주는 법? 그러니까 뭐 감정 껴안기 네. 뭐 있는 그대로의 감정. 맞습니다. 네, 아무튼 오늘 얘기가 점점 재밌어지는데요. 자, 꿈을 이루는 6일간의 수업 두 번째 낭독 이어가겠습니다. 나는 형이 건네준 책 속의 페이지를 들여다보았다. 거기엔 흰돌이가 했던 말이 쓰여 있었다. 간타야, 인생이란 원래 실패의 연속이란다. 문제는 거기서 멈출 것인가, 다음 단계로 나아갈 것인가야. 이번 실패를 다음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생각할 수 있다면 실패를 즐길 수 있겠지. 뭔가 변한다는 것은 멋진 일이야. 새로운 일이 기다리고 있는 거니까. 실패를 한번 즐겨보렴. 세상에 불가능한 일은 없어. 하지만 시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겠지? 책장을 덮으며 형이 말했다. 흰돌이는 나이가 많든 적든 자신과 이야기를 나누는 사람들을 친구로 여겼어. 하지만 섣불리 간섭하거나 조언하지 않았지. 혹시 실패하거나 낙심한 친구가 자신을 찾아오면 흰돌이는 그 앞에 마주 앉아 이야기를 들어주었어. 고개를 끄덕이고 이해해주면서 말이야. 울면서 이야기하는 간타 앞에 마주 앉아서 고개를 끄덕이는 흰돌이의 모습이 떠올랐다. 그런 위로를 받으면 아무리 큰 실수를 했어도 다시 용기가 생길 것 같았다. 아까 흰돌이가 에너지를 제대로 쓰는 법을 주위 사람들에게 가르쳤다고 했지? 우리가 실패할까봐 불안해하면 몸과 마음이 긴장해서 엄청난 에너지가 소모돼. 흰돌이는 그 사실을 친구들에게 알려준 거야. 형은 낡은 수첩을 다시 펼치더니 그 속에 적혀있는 말을 보여주었다. 사람들은 흔히 실패할까봐 불안해하고 짜증을 내고 눈을 치켜뜨고 화를 내곤 합니다. 하지만 절대 실패하지 않을 거라고, 일이 잘 풀릴 거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조바심을 낼 필요가 없지요. 어차피 나는 잘 될 것임을 굳게 믿기 때문에 긴장하거나 화를 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자신의 일이 잘 안 될까봐 불안한 사람이나 혹시 실패할까봐 염려하는 사람들은 매일 엄청난 에너지를 들여가며 쓸데없이 긴장하거나 불안해하고 걱정하며 스스로에게 화를 냅니다. 네, 명사가 읽어주는 한 권의 책. 조우석 소장님의 추천책 꿈을 이루는 6일간의 수업 함께 읽고 계십니다. 글쎄요. 이 실패, 좌절 물론 인생에 있어서 있는 단어고요. 당연하게 어떻게 보면 다들 겪는 일이라고는 하지만요. 글쎄요. 꼭 성공과 실패 뭐 이런 말들이 인생에 있어서
어쩔 때는 그렇게 중요할까라는 생각도 좀 해본 적이 있어요. 네. 왜냐하면 그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이런 감정을 느낀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그 즐거움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정말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이 실패를 두려워하고 맞아요. 너무 불안해하고요. 그러니까 해보지 않은 것에 대한 두려움일까요? 근데 그렇죠. 여기서도 그냥 걱정할 필요 없어. 그러니까 꼭 해야 되지 않는 뭔가의 쓸데없는 에너지에 너무나 우리가 많은 걸 좀 지출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거든요. 정말 좋은 깨달음이신데요. 네. 제 생각에는 실패를 용납 못하는 완벽주의가 더 많은 실패를 불러온다고 생각합니다. 네. 제 경험을 돌아보아도요. 시험을 잘 못 볼까 봐, 네. 대학 입시에서 실패할까 봐, 그런 두려움과 불안과 초조 속에서 전전긍긍하면서 정말 많은 시간을 낭비했던 것 같아요. 음. 한국의 사회적 분위기도 네. 패자부활전의 기회를 잘 주지 않는 것 같은 음. 그런 느낌도 있고요. 네. 하지만 실패해도 괜찮아. 음. 어차피 다 잘 될 거야 하는 믿음은 우리 마음을 안정시켜주고 그 마음의 안정감을 기반으로 음. 오히려 더 좋은 성과들을 낼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네. 그래요. 어떻게 보면은 꼭 자기 발전서가 이 어른이 좀 읽어야 될 것 같은 책인 것 같은데 의외로 이 책을 읽고요. 네. 그 아이들이 그 성적이 오른 아이들이 많다고 들었어요. 네, 이게 참 재밌는 현상이었는데요. 네. 제 예. 책에는 단 한 번도 학습법이나 어떤 공부 기술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진 않아요. 뭐 국어나 수학이나 영어 같은 교과목을 가르치기보다는 자아 정체감, 감정을 다루는 법, 행운을 부르는 법, 용서하는 법, 흑백 사고를 극복하는 것과 같이 교과목과 상관없는 과목을 가르쳤는데도 불구하고 제 코칭과 이 수업을 통해서 마음의 힘과 사고력이 증진된 결과 5주 사이에 평균 20점이 오른 학생들도 있었고요. 네. 제 책만 읽고도 평균 200등이 올랐다고 음. 그 학부모님이 너무 감사하다고 출판사로 이렇게 전화가 온 적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제가 귀국해서 나중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예. 그런 유사한 전화들을 여러 통 출판사에서 받으셨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네. 어떻게 반대로 보면요. 아이들이 참 순수한 거예요. 착하고 귀가 열려 있다고나 할까요? 왜냐하면 이런 책들의 조언을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네. 있다는 거죠. 이런 데서 우리 아이들에 대한 희망이 있다는 그 느낌이 드는데 좀 정말 잘 우리가 교육 정책도 그렇고요. 방향이 좀 달라져서 이런 정말 착한 우리 아이들을 이 착한 심성과 착한 이 기본적인 많은 역량들을 좀 다 발휘할 수 있게 좀 도와줘야 되는데 이 안타까움이 막 들어요. 왜냐하면 막 이 공부 같은 게 아, 한 템포만 늦추고 못 따라가면 막 부모들도 그렇고 네. 아이들도 못 견뎌 하거든요. 안달복달하게 네, 되죠. 네, 그렇습니다. 숨은 비결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성적을 좀 오르게 하는 아이들의 안정감을 찾게 하는 비결이 있겠죠. 제 책에 담겨 있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는 네. 좋은 노력을 하라라는 내용이에요. 네. 어떤 의미냐면 노력에는 좋은 노력과 나쁜 노력이 있다라는 걸 제가 음. 깨닫게 됐어요. 네. 예를 제가 한번 들어보면 네. 라면물을 끓이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네. 라면을 맛있게 끓이는 데는 100도씨의 물만 있으면 되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막 안달하고 복달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초조하면 음. 1000도씨의 물로 라면을 끓이는 것과 같은 것 같아요. 네. 만약 1000도씨의 물로 끓이면 물은 다 증발되고 라면은 다 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을 끓이는 데 있어서는 990도씨의 노력이 불필요하고 오히려 낭비가 되고 해가 되기까지 하는 나쁜 노력이 된다는 의미예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들을게요. 너무 재밌는 얘기, 필요한 얘기 우리 다음 시간 바로 내일 이어집니다. 오늘 추천곡 하나만 좀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의 추천곡은요. 네. 파페라 가수 이명주 씨의 예. 난 믿어요입니다. 네, 들려드리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이 조우석 소장님과 함께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난 알고 싶어져요. 행복은 어디에서 오나요? 기쁨과 슬픔은 왜 있나요? 소중한 건 찾고 싶어 있을까요? 난 믿어요. 내 모습이 변한데도 이 마음은 영원할래요.
햇살이 더욱 눈부셔요 슬픈 날들